한 가지 물어볼게요. 대답하기 전에 정말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정성을 다했던 단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모두가 외면할 때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였나요? 당신의 시간과 돈, 그리고 에너지와 마음의 평화까지 내어준 그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침묵하고 희생하며 그저 상대가 괜찮기만을 바라며 자신을 굽혔던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자, 이제 말해보세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감히 추측건대 그들은 당신이 했던 것처럼 당신의 곁을 지키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상처입니다. 피가 흐르는 상처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 조용히 머무는 그런 종류의 상처 말이죠. 나는 모든 것을 옳게 했다고 믿으면서도 밤마다 홀로 앉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고민하게 만드는 상처입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이야기에 대한 것입니다. 왜 당신이 온 마음을 쏟아부은 사람들이 당신을 소진시키고 폭로하고 배신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떠나버리는지에 대해서요. 오늘은 겉핥기식으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진짜 해답을 들을 자격이 있기에 아주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갈 것입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을 때 아무도 해주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항상 선물인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게 그것이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신발끈을 묶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매일 그 아이의 신발끈을 대신 묶어줍니다. 처음에 아이는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무릎을 꿇고 끈을 묶어줄 때마다 아이는 더 이상 당신의 친절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무능함을 봅니다.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증거를 보는 것이고 당신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증거는 모욕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아이를 성인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신발은 직업이나 인간관계 혹은 꿈이나 두 번째 기회가 될 수 있고 당신은 그것을 준 사람입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이 가시나요? 당신이 누군가를 아주 크게 도와줄 때 당신은 단순히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바로 고통받고 약하고 길을 잃거나 무너졌던 그들 자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삶에 존재하는 한 그 모습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볼 때마다 예전에 비참했던 자신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손을 내밀기 전에 그 초라했던 모습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다리를 계속 건너며 자신이 얼마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했는지 기억하느니 차라리 다리를 불태워버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싶네요.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거든요. 아마 내가 사람을 잘못 골랐나 보다 혹은 운이 나빴다거나 다음번에는 다를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이번 한 번의 실수였으니 털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에게 다시 잘해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얼굴만 바뀐 똑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당신이 주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계속 쏟아붓게 될 겁니다. 그것은 당신이 망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익숙한 감정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에 기저에 깔린 심리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 익숙한 감정이 당신을 똑같은 고통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럼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배신감 대신 생존 본능의 영역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본능으로부터는 당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가 조금 어두워질 텐데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부분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을 때 그들의 내면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느꼈던 감사함은 서서히 썩어 들어갑니다. 그것은 추악한 무언가로 변질되는데 그것의 이름은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은 교활합니다. 나 원망하고 있어요 라는 빈말을 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거리감이나 냉담함 혹은 가시돋친 작은 말들로 나타납니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적 없는 사람과는 갑자기 친하게 지내면서 정작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하기도 하죠. 당신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이 힘들 때 곁에 있어줬는데 왜 지금 나를 문제아 취급할까 하는 특유의 혼란스러운 말입니다. 당신이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당신은 진실을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친절이 친절을 낳는다고 배웁니다. 베풀면 돌아오고 사랑은 거울과 같다고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 때만 거울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기를 두려워하며 도망칩니다. 당신의 선함과 헌신은 그들에게 피하고 싶은 거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거울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거울을 깨뜨려 버립니다. 즉, 당신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이 일이 단계별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한번 이 패턴을 깨닫고 나면 다시는 예전처럼 속지 않을 겁니다. 시작은 아주 조용합니다. 당신이 처음 그들을 돕기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이 따뜻했습니다. 감사가 넘쳤고 두 사람 사이는 가까웠으며 아름다운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었고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하고 안전하며 이해받는 관계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릅니다. 당신은 계속 성장하고 승승장구합니다. 반면 그들의 삶은 여전히 복잡하거나 나아지더라도 당신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현재 위치와 당신의 위치 사이의 그 빈 공간이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차이가 자신에 대해 말해주는 현실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뇌는 엉뚱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조작하는 것이죠. 당신이 주었던 도움은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자기 혼자서도 해결했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당신의 관대함은 통제욕으로 둔갑합니다. 당신에게 꿍꿍이가 있었다거나 자기들을 빚쟁이로 만들려 했다고 믿어버립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이 이 말을 할 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의 뇌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신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며 당신이 오히려 악당이라는 이야기 말이죠. 그 이야기 속에서라면 당신에게 어떤 짓을 해도 정당화됩니다. 배신은 바로 그때 일어납니다. 배신이 항상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진행됩니다. 당신이 가르쳐준 것을 이용하고 당신이 준 것을 토대로 삶을 꾸리면서 정작 그 삶 속에 당신의 자리는 남겨두지 않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제 가장 아픈 부분이자 우리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나치게 베풀고 헌신하는 우리 중 많은 사람은 단순히 착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감정을 쫓고 있는 것이죠. 바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감정입니다.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이 살 수 없으니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느낌 말입니다. 당신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지길 바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타인의 필요에 묶여 있을 때 당신은 항상 나쁜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어지면 사라져버릴 사람들을 계속 찾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불운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무의식 중에 그런 거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주고 그 대가로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으려 합니다. 그것은 사랑도 우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로 위장한 상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더 이상 놀라지 마세요. 도움을 준 뒤에 당신을 해치는 사람은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그들은 일종의 패턴일 뿐입니다. 이제 패턴을 알았으니 당신에게는 그것을 통제할 힘이 생겼습니다. 둘째로 움켜쥔 주머니와 열린 마음으로 돕는 법을 배우세요. 친절하고 관대하며 당신다운 모습을 유지하되 타인의 생명줄이 되지는 마세요. 누군가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유일한 방패가 되지 마세요. 당신이 생존의 필수적인 존재가 되는 순간 당신은 친구가 아니라 그들의 핑곶거리가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들은 내색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당신을 원망하게 될 겁니다. 셋째로 사람들이 무언가 필요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가 아니라 당신을 어떻게 축하해 주는지를 지켜보세요. 하나, 배고플 때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겼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표정을 관리하기 전 그 찰나의 순간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진정한 친구의 기쁨은 미소 뒤에 숨은 시기 질투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 차이를 구별하는 법을 익히세요. 넷째로 당신의 내면 세계를 보호하세요. 모든 사람을 다 들여보내지 마세요. 모든 슬픈 사연이 당신의 비상사태가 되게 두지 마세요. 상처받은 모든 사람을 당신의 프로젝트로 삼지 마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평화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당신을 고갈시키면서까지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당신이 진심을 다했던 누군가가 당신을 실망시키거나 떠나거나 뒤에서 험담을 한다면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그들의 배신은 당신의 가치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당신이 순진했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당신의 본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신호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정보일 뿐입니다. 차갑고 고통스럽지만 명확한 정보 말이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사람인지 세상이 당신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에 투자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심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 얼마나 베풀든 결코 준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에게 줄 수 없었던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내일 말고 오늘 밤에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타인에게 하는 만큼 당신을 위해 발벗고 나서주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상황이 좋을 때나 무언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자신에게 손해가 될 때도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 말입니다. 희생을 감수해야 할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당신을 선택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들이야말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거울을 내려놓으세요. 거울을 깨뜨리고 싶어만 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거울을 들고 서 있지 마세요. 당신은 축복의 탈을 쓴 누군가의 샌드백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동등한 관계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어쩌면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가득 찬 잔에서 나누어 주는 것과 빈 잔에서 쥐어짜 내주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상처를 입는 대부분의 사람은 빈잔에서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미 기운이 빠지고 지치고 한계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었습니다. 몸의 모든 세포가 아니라고 비명을 지를 때도 계속 내라고 대답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느 순간 자신의 가치가 타인의 짐을 얼마나 대신 들어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쓸모가 없어지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줄 것이 없으면 내세울 것도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갇힐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가 익숙하게 들린다면 제 말을 똑똑히 들으세요. 당신은 기능이 아닙니다. 서비스도 아닙니다. 자신의 고통에만 매몰되어 당신의 정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모되려고 이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배때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무언가를 주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고 그 후에도 변함없이 존재할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자리를 증명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버려질 것 같은 불안감을 주지도 않습니다. 당신에게 욕구가 있다는 사실에 당신을 초라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러하듯 조용히 꾸준히 계산 없이 당신 곁에 나타날 것입니다. 배신의 징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까요? 배신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쌓이며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린다면 모든 것을 잃기 전에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일방적인 노력입니다. 항상 당신이 먼저 연락하고 당신이 챙기고 당신이 계획을 세웁니다. 당신이 멈추었을 때 찾아오는 그 고요함은 바로 당신이 찾던 답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경쟁적인 태도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승리를 바랍니다. 당신의 기쁜 소식에 크게 기뻐하고 슬픈 소식에는 진심으로 마음 아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유형의 사람들은 당신이 성공할 때 조용해집니다. 뼈가 있는 농담을 던지거나 당신이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갑자기 당신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신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게 두지 못하는 것이죠. 당신의 성취가 그들에게는 자신의 부족함을 일깨우는 자극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당신이 없을 때 당신에 대해 말하는 방식입니다. 결국에는 알게 됩니다. 언제나 어떻게든 들리게 되어 있죠. 당신 앞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그들이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당신이 거절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은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합니다. 실망할 수는 있어도 존중은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쓸모만을 사랑했던 사람은 당신이 거절하는 순간 따뜻함을 거둡니다. 갑자기 당신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거리감이 느껴진다거나 변했다고 비난합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당신이 더 이상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존재 이유는
오직 유용한 뿐이었으니까요. 이 신호들을 익히세요. 필요하다면 적어두세요. 당신의 미래의 평화는 이 신호들을 초기에 포착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과정을 겪은 모든 분께 위로를 전합니다. 모든 것을 바쳤지만 고통으로 돌려받은 분들, 희생 끝에 재만 남은 관계를 보며 아파하는 분들, 당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처로부터 치유된다는 것은 마음을 닫고 딱딱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높은 성벽을 쌓는 것도 치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숨는 것이지 치유가 아닙니다. 당신은 숨어 지내는 삶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치유란 더 현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타인에게 베풀었던 그 너그러움을 자신에게도 베푸는 것입니다. 자신의 잔을 먼저 채우고 흘러넘치는 것만을 선물로 주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진정한 나눔입니다. 당신은 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잘못된 사람들과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순진한 게 아닙니다. 정보를 얻기 전까지 사람을 믿어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당신의 진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해하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이제 다시 당신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다만 이번에는 진정으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